자, 9월 학평모의고사 사단법인 문제입니다. 그치? 한번 풀어보자. 이게 구조도로 잘 풀리는지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자. X를 찾아 들어가는 거지? 그치? 한번 해볼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치? 그럼 사람은 태어남으로써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래야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소유권,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자, 그럼 일단은 뭐냐면 X를 권리 능력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 권리 능력 이렇게 잡고 사람을 먼저 쭉 하면 되고요. 사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권리 능력을 갖고 생존 내내 보유하게 된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권력이 있대. 채권, 채무, 소유권 이런 것들 경제적인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서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획득할 수 있대. 법인격인가? 법인격? 단체 중에서 사람들의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는 단체. 이를 사단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사단이 나왔는데 단체인 거야, 얘는. 그치? 사단. 그래서 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거야. 일단 실체. 구성원과 구분되는 실체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대? 운영기구가 있대. 운영기구가 있고. 세 번째가 뭐야? 얘네가 탈퇴하든, 가입을 하든 상관없이, 탈퇴와 가입과 상관없이 혼자서 존속할 수 있대. 이러한 성격을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대.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뭐야? 사단성인 거야. 그치?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얘가 뭐야? 사원이구나. 사원, 구성원이.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단 중에서 특별한 걸 얘를 사단법인이라 그러는데 사단법인. 그치? 법인으로 등기가 돼서 법인격을 갖게 되는 애들을 사단법인이라 그래.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부른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러니까 법인격이라고 하는 애는 이 안에 사람과 엄격히 구별되는 거야. 얘네 둘만 인격을 갖는 거야. 얘는 사단 중에서도 일정 부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치? 근데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미치지 않는다. 그치? 사업이 잘못해서 망했다고 해갖고 그 사원들한테 야, 니들이 대신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사장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치? 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 얘기가 나오네, 회사. 구체적인 사단 법인 중에 하나인 회사.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면 주주들을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주식회사. 그렇구나. 그치? 많이 들어봤지, 주식회사.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출자를 해갖고,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식주로 회사를 연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을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1인 주식회사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여러 명이서 주식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인이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뭐야? 1인 주식 회사인 거야. 이게 지금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어떤 문제가 있나 봐. 그치? 이처럼 1인 주식회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지고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역.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 사업자처럼 보인대. 회사가 이게 독립됐어야 되잖아. 누구의 탈퇴야 상관없이. 이게 사단성 중에 하나였잖아. 이게 모호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한 사람한테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구성원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생기는데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기관으로 둔다. 그럼 회사라고 하는 건 이사회가 있대. 이사회. 이사회는 뭐냐면 이사들로 기울어진 이사들. 또한 대표이사는 이 중에 한 명으로 이사회에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럼 대표이사가 여기서 선출되는 거야. 투표로. 이해돼? 그렇게 선출되는 기관이래, 기관, 대표이사가. 그치? 사장님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건 또 다시 주주들이 모여갖고 총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얼마 받아? 연봉이나, 너가 누구 해? 이사회를 선출하고 이런 것들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이 퇴색돼. 근데 여기서처럼 1인 주주야. 그러면 일단 이사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대표이사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다 할 수 있지? 얘 맘대로. 심한 경우에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든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그럼 회사 자체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이 1인 주주한테 다 가버리는 거야. 그치? 허울만 남는데.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이 없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데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나왔네. 여기서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법인격 부인론은 뭐야?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회사와 주주가 1인 주주였잖아. 동일하게.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의 조항을 들어 이를 받아들인다. 명시적이진 않지만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 회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구조도가 이렇게 돼갖고 X 이렇게 타갖고 와갖고 주식회사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해갖고 Y인 거지, 지금. 구운 거지? 법인격 부인론이. 그치? 법인격 부인론이 분 거고, 이거는 X 자체도 좀 생소한 건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되게 빡빡하게 나와 있지, 지금 구조도가. 그러니까 타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겠어? 이런 데서 나오겠지? 디테일하게 이사회나 이런 게 뭔지를 묻고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치? 한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치?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위한 기구를 둔다. 맞는 것 같아. 세모 동그라미. 일단은 치라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라 그랬어. 일일이 다 확인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의 자격을 딱딱 넣으라 그랬어. 그치?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는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맞는 것 같은데? 사원이잖아. 세모 동그라미.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지? 주체. 이게 소유권. 갖는다 그랬잖아. 세모 동그라미.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사단법인의 법인격. 맞는 건데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 된 거야. 다 맞아? 결합한 단체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맞니? 사단은 뭐였어? 사단성을 갖는 거였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답이 뭐야? 5번인데 그럼 일단 이렇게 봐. 이거 애매하다 이렇게 치라고 세모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확인을 하든가. 근데 확인이 잘 안 되잖아. 보통 여기서 사실적 판단으로 1대1 대응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의 자격을 넣어야 돼. 그럼 이게 지금 답이야? 그럼 딱 생각하는 게 뭐로 바뀌는 거야? 사단이 아니라 얘가 뭐야? 법인. 사단 중에서도 법인. 의무와 권리, 능력을, 사단성을 갖고 법인격을 가져야지 사단법인이잖아. 그럼 요 내용은 뭐야? 사단법인인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답의 자격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X에서 나오는 거잖아. 얘와 얘를 구분해서 얘가 지금 답이라고 사단법인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답의 자격 있지? 이게 답의 자격이지. 그치?
그러니까 세모 동그라미 이건 거 같은데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적에 이거구나. 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꿨구나.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라는 애는 답의 자격 X가 있나? 답의 자격인가? X 맞구나. 답의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답은 5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 수능에서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에서 막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답의 자격 걸리는 애를 찍고 넘어가. 오케이? 이거 봐봐. 지금 다 아니잖아. 안 걸렸잖아. 근데 긴 거 같은데 확인 안 됐어. 그럼 급하면 찍고 다음 문제 풀라고. 오케이? 대부분 맞아. 그리고 11호로 갈수록 답의 작용이 정확하게 맞는다 그랬어. 보자.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라는 대표기관이다? 아까 뭐 기관이란 말 잠깐 나왔었지. 대표이사. 그치? 모르겠어. 세모 동그라미?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법인격은 사람이 갖는 게 아니니까 법인격이. 그치? 이상한데? 세모 X. 실제로 이걸로 많이 틀리는데 이게 지금 봐봐 일단.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이사 보수를 결정한다. 아니지. 주주총회였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이것도 바뀌었지. 이사회. 이거 두 개 지금 바뀐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깊이 있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읽었냐? 지금 이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야. 얘는 그냥 동그라미 XX가 나와야 돼.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로 바뀔 수 없다.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어. 그치? X. 그럼 다 봐봐. 이거 두 개 갈등 관계잖아. 그치? 그 다음에 보면 사실은 얘가 더 답의 자격은 있지만 얘는 지금 X가 나와줘야 되는 게 이거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1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법인격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지. 사람이 갖는 거 아니잖아. 법인격은. 사람이 가져서 그냥 인격이지. 그치? 그리고 법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구분되고 누군가가 법으로 인격을 구현했다 해서 법인격인 거잖아. 얘가 답의 자격이 있지만 얘는 확실히 X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봐서 확인해서 1번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답의 자격으로 지금 또 틀리겠네. 좀 그런 문제가 있네. 하지만 뭐야? 최종적으로 두 개 판단했을 적에 너희들이 답과 오답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거. 거기선 답의 자격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출제자가 사실은 끝까지 의도된 거야. 틀리라면 이런 걸로 틀리라 그랬지. 3번, 4번으로 틀리라고 냈겠니? 만약에 내가 3번, 4번으로 틀렸다 이거 뭐해서? 이미 구조도가 안 그려지는, 이미 독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시고, 자, 37번. A에서 이해,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A로 가야지. A. 그럼 A는 뭐냐면 사원 개인인데,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 구별되는 존재. 맞지요? 동그라미. B.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책임. 이것도 맞지? 동그라미. 여러 사람이 결합된 조직체로서의 C. 사단성, 성격. 아까 사단성 구체적으로는 세 개였지. 실체, 운영기구, 존속한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네 번째는 뭐야? 개인의 사업자가 그치? 그러면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재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맞니? 맞지. 1인한테니까 맞지. 개인 사업자처럼.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5번이 뭐냐면 허울만 난다.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이런 말로 하면 안 되지, 지금. 그치? 자산과는 상관없는 거야. 오히려 피해를 받았을 적에 그 피해를 구제해주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맞지?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 자, 38번.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니은.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격 부인론 9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9에 대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주주 이제 동일하게, 그치? 동일하게 봐야 된다. 얘네를 다르게 너한테 책임을 주겠다. 이건 거잖아. 그치? 회사의 경영이 이사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다. 이거 아니지, 지금? 그치? 원래는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게 이게 1인 주주에 의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세모 X.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에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치? 제도에 허점을 악용되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뭐가 법률 개정이야? 명시적이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세모 X. 지금 세모 X가 나와야 돼. 이게 3점짜리 문제라.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이것도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치? 법원이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표이사의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했어?
이거 아주 디테일한 문제야. 이게 어려운 문제야. 지금 3점짜리 아니잖아. 이 뒷부분은 맞는데 얘는 오히려 구체적인 게 틀렸어. 특정한 거래관계의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주주가 뭐야? 1인 주주였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책임을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익을 다 가져갔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5번. 되니? 마지막 문제도 보시면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뭐야? 1번, 2번에서 틀렸지. 겸비와 구비. 근데 겸비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 사람이 갖는 거고, 이건 어떤 사물이나 제도나 이런 애들이 갖는 거야. 답 2번이어야 되는 거야. 왜? 기억이라고 하는 거 주체가 누군데 단체가 갖는 거잖아.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가진다면 겸비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어휘 문제조차도 이 큰 글 안에서의 어떤 주제나 흐름과 연관성 있게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그냥 느낌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확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 연관성 있는 주제와 연관성 있는. 그러니까 어휘를 하는 풀이 과정에서는 일단 다른 단어로 한번 한자어는 순수한 우리말로 뭐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 구분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얘처럼 이건 사람과 어떤 제도, 인격 이거니까 이건 사람이 갖는 거고 이건 제도가 갖는 거다. 이렇게까지 갖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답이 2번 되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이게 이제 다 구조도로 한번 구어를 해결을 한 거야. 이게 뭐 이건 콘크리트보다는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이렇게까지 연습이 되면 제시문에 대한 장악이 높아진 상태에서 답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오케이?